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산, 경남 진해의 천자봉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성스러운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산 정상부에 해병훈이라는 세 글자가 멀리서 봐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해훈련소의 해병대 신병 하사관 장교 후보생들은 매일 눈만 뜨면 그걸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에게는 아주 성스러운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과거 제가 후보생 시절에 올라갔던 산, 그걸 천자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천자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산은 진해 현지에서는 시루봉이라고 부르고 또 각종 지도에도 시루봉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봉우리는 천자봉이 아니고 시루봉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작 천자봉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봉우리라는 사실, 이번에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의 산을 시루봉, 천자봉, 웅산 이런 식으로 봉우리마다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등산 문화가 일반화된 시기 이후에 생긴 것 같고, 예전에는 그 일대를 그저 천자봉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악산이라고 부르는 산 역시나 각각의 봉우리를 놓고 보면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등 이렇게 여러 개 봉우리의 이름으로 구분하듯이 진해 사람들조차도 과거 천자봉이라고 하면 그 일대의 여러 봉우리를 통칭하는 산으로 여겼다는 사실에서 지금 천자봉과 시루봉을 구분하는 것은 설악산의 그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천자봉으로 통칭을 했지만 봉우리를 정확히 구분했을 때의 시루봉,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천자봉으로 알고 있었던 산꼭대기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시루봉, 이건 떡을 찌는 시루 또는 시루떡, 이걸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 떡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한 게 떡산, 그게 1949년 해병대가 창설된 덕산 비행장의 덕산, 또 이 떡을 한자 떡병자로 바꿔서 병산, 얼마 전까지도 그 산 아래에 덕산 초등학교 말고 병산 초등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발 666m, 이 시루봉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약 2.7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봉우리가 진짜 천자봉. 근데 높이는 시루봉보다도 무려 160m나 낮은 해발 506m, 또 시루봉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봉우리는 해발 710m의 웅산. 이러면 대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그 일대의 산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천자봉이라는 지명이 그 사연이나 한자 이름 등에서 좀 먹어주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 일대를 천자봉이라고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루봉에서 유래된 덕산, 병산, 또 웅산에서 유래된 웅산 동쪽이라는 뜻의 웅동, 이런 근처의 지명들을 보면 천자봉 이외의 봉우리에서 유래된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방송에서는 시루봉과 천자봉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전에 올라갔던 산, 정상부에 해병훈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한 그 봉우리를 그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것처럼 천자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천자봉의 위치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 구글 어스 위성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기차역 경화역입니다. 그 남쪽 주택가를 건너 바닷가 쪽이 과거 해병대 훈련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해군 전투병과 학교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훈련소 남쪽 바닷가, 여기는 6, 70년대까지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최첨단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갯벌지역, 이제는 매립이 돼서 육지가 됐습니다.
이 위치에서 진해시 지금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돼서 창원시 진해구가 됐습니다. 이 진해는 남쪽 바닷가 쪽 이쪽을 제외하면 내륙 쪽으로다가는 높은 산들이 삥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과거 일제시대부터 군항으로서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다. 뭐 적의 항공기가 여기를 폭격하기 위해서는 이 산에 걸려서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아무튼 이 훈련소에서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쪽 동쪽입니다. 이 정동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시루봉, 우리가 천자봉이라고 부르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자봉은 이 시루봉의 남쪽에, 또 시루봉의 북쪽에는 웅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루봉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 병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해자도 보이고 또 혼자도 보입니다. 세 글자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이걸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면 병혼해 또는 해혼병이라고 읽을 수 있죠. 혼병해라고 읽을 수도 있나? 좀 썰렁하네요. 그런 사람 묻겠죠. 그래서 이걸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까 훈련소에서 여기가 동쪽이라고 했죠. 그럼 방향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해 시내에서 시루봉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건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만 실제 진해 쪽에서 보면 약간 위로 올려다 보이겠죠. 어쨌든 왼쪽부터 해병혼이라는 그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 하얀색 글자는 지도에다가 제가 포토샵 뭐 그런 걸로 좀 보정해서 그려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 위성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변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한 다음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 사진상에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건 바닥에 돌을 깔고 그 돌에다 흰색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해병혼이라는 표식이 언제쯤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십니까? 1949년 해병대 창설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4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즉 해병대 병 158기가 신병훈련을 받던 시기, 상남의 후반기 교육을 가기 전까지 만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해병훈 세 글자는 병 158기가 신병훈련소에서 전반기 교육을 받던 64년 말에 만들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정설에 여러분은 어떤 의문이 안 드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글씨의 구체적인 재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위치해 있는 곳은 평지가 아닌 해발 600m가 넘는 산의 8부 능선과 그 이상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글자는 가로 세로 약 50m의 부지, 제가 부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원래는 여기에 나무가 있었겠죠. 6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었다고 해도 산 정상부에는 비록 크진 않더라도 제법 나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나무들을 베어내고 경사지를 평탄하게 한 다음 가로 세로 50m의 부지, 즉 750여 평의 터닦기 공사를 먼저 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돌을 쌓고 배열해서 각각의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글자 하나는 가로 세로 50m의 부지보다는 조금 작은 대략 30-40m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 각각의 세 글자는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해병훈의 병자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아니 신병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토목이나 측량 이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럼 5km 이상 떨어진 훈련소에서, 아니 10km 이상 떨어진 진해 서쪽 끝에서 그 글자가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히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에는 분명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저의 의문을 풀어주는 제보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병 277기. 그럼 74년 12월 말에 입대하신 분인데 64년도 연말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제보자이신 277기 이분의 친형님이 병 135기. 안타깝게도 이 친형님은 아직 그럴 연세는 아닌데 일찍 작고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생전에 135기 친형님의 말씀을 들은 이 동생분의 제보에 따르면 형님은 공병병과로서 62년 말에 입대해서 65년도에 제대했는데, 당시 진해에 있던 진해지구 해병사령부 영선대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공병대대쯤 되겠죠. 거기서 근무를 하던 64년 병장 때 직접 이 천자봉 공사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공사에는 공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시 공사와 관련한 오늘 사연 제보자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주도했던 이 영선대대의 병력들은 산 정상부에 아예 텐트를 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먹고 자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진해 시내에 있는 부대에서 출퇴근식으로 현장을 왕복하다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시간 다 잡아먹고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됐겠죠. 지금 50대 중반 이후에 해병대 예비역들이라면 다들 한 번 이상은 진해 천자봉을 올라갔다 오신 분들인데 거기가 그렇게 만만한 경사는 아니죠. 과거 해병대 초창기에는 신병 훈련 기간 동안에 20번 이상 천자봉 왕복 구보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는 훈련 기간 중 비록 한 번이지만 선착순 왕복 구보를 했다는 기수, 또 나중에는 그냥 왕복 행군 정도로 끝내는 등 훈련의 강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80년대 중반까지의 해병이라면 누구나 경험했던 이 천자봉 코스, 최소 서너 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천자봉 정상부에서 수경했던 영선대대 대원들, 나중에는 부대로부터의 보급 추진이 안 돼서 심지어 밥해 먹을 쌀도 떨어지고 결국 이 공병들은 야간에 산적처럼 몰래 내려와서 진해 시내에 있는 정미소에서 쌀을 훔치고 또 민가에서는 달기며 거위까지 긴바이 해서 호련히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 중에 당시 전반적인 공사를 책임지고 측량 등 기술적인 부분을 공병들이 3개월 상주하면서 했지만 단순 작업은 여기에 동원된 기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 병 158기 한 개 기수가 다 했다는 정설, 그걸 인정하면서도 다른 기수도 일부 동원됐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병 156기가 입대하니까 지금의 그 위치에 희미하게 글자 같은 게 있더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당시 공병들이 산 꼭대기에서 3개월 동안이나 천막에서 먹고 자면서 작업을 주도했다는 걸 보면 당시는 한 달에 한 개 기수가 입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이 3개월 동안에 최소 2개 기수, 많게는 3개 기수가 동원됐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진해에서의 전반기 교육이 2달이었으니까 2개 기수를 동시에 동원하면 3개월 동안에는 이론적으로 4개, 5개 기수 이상이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당시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병 158기 주체설, 다행히 158기 선배님과 전화 연락이 돼서
당시의 상황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배님 말씀에 따르면 병 158기는 64년 10월 5일 선서를 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상남으로 후반기 교육을 가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천자봉까지 도를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반기 8주 교육기간 동안 최소 5번은 천자봉까지 도를 날랐다는 뜻이죠. 손에 들고 간 건 아니고 완전 무장해. 당신은 당연히 구형 배낭이었으니까 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80년대 이후 신형 배낭에 비해 상당히 작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어른 머리 크기 이상의 돌은 집어넣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돌을 무장해 놓고 정상까지 가서 지정된 위치에 돌을 내려놓고 내려오면 토요일 오전과 끝, 이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천자봉에 올라가니까 우리 앞에 기수가 무언가 하다가 지워버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또 우린 쎄빠지게 돌만 날랐다. 그리고 거기다가 해병혼이라는 글자를 새긴다는 얘기는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간 상남에서 들었다. 아울러 우리가 8주짜리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상남으로 갈 때까지도 거기에 하얗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 즉 완공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158기가 가장 고생을 한 건 맞습니다만 그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158기만 참여했다는 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은 완공을 못 보고 떠났기 때문에 158기 이후의 후임들이 마무리 공사에 동원됐을 수도 있고,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158기 이전의 선임들이 부분적이나마 초기 작업에 동원됐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시 정상까지 옮겨야 했던 돌은 훈련소 연병장까지 트럭에 싣고 온 돌이 아니라 그냥 행군을 하면서 골짜기라든가 돌이 많은 너럭지대에서 요령껏 배낭에 담은 돌이었다고 합니다. 경화동 사격장을 통과해서 가는 길에 아주 우직한 바람직한 해병들은 자기 머리만한 돌을 배낭이 찢어지도록 쑤셔 넣었을 것이고, 눈치가 빠른 해병들은 주먹만한 돌을 여러 개 집어넣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158기 신병 1, 2중대 총원을 합하면 많게 봐야 400명 정도인데, 이 400명이 어른 머리만한 돌을 일주일에 400개 옮겼다면 6주 동안이면 2400개, 제가 보기에는 30-40m짜리 글자 3개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저의 의문에 이 선배님은 당시 현장 주변 그리고 정상부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돌들이 무척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80년대 중반 직접 올라가 본 저 역시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8기가 산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간 돌보다는 산 정상부에서 현지 조달한 돌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주 동안 옮긴 2400개의 돌은 분명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하면 공사는 병 158기가 입대하고 2주가 지난 1964년 10월, 제가 당시 달력을 보니까 10월 5일 선서를 하고 2주가 지난 셋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돌멩이를 나르는 작업이 진행됐다. 정확히 한 달 반 동안. 그런데 공병은 3개월 동안이나 현장에 있었다. 그렇다면 158기가 작업한 한 달 반을 제외한 역시나 한 달 반의 기간이 남습니다. 이 기간에 최소 157기도 일부나마 작업을 했을 수 있다. 아니면 156기 선배님이 보신 것처럼 그 2달 전 이전, 그러니까 64년 8월 이전에 이미 기초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158기가 상남으로 가고 나서 65년 초에 흰색 페인트 도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8기 이 선배님이
첫 휴가를 나와서 진해의 친척집을 갔더니만 천자봉 정상 부근에 하얗게 해병훈이라는 세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병은 설계 및 측량을 담당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숲이 우거져 있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작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 즉 단순 작업에는 158기 이전의 다른 기수가 동원됐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단순 작업도 공병이 직접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라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작업만큼은 아무래도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158기 전원이 매주 동원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 다른 기수가 비록 158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참여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 페인트 도색 작업은 65년 초에 공병들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158기 이전 선임 기수 또는 158기 이후 후임 기수분들의 제보, 아니면 당시 공사 전체를 주관했던 영선대대의 130자부터 150자 초반까지의 공병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나 틀릴 수 있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관련 선배님들의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진해 천자봉의 해병헌 세 글자를 만들 때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70년대에 비슷한 작업을 하신 선배님의 제보에 따르면 변변한 장비가 없던 시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는 일단 앞산에서 돌을 쌓아가면서 글자를 만드는 대원이 있고 그 대원 옆에 무전병이 한 병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의 맞은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부가 무전으로 지시를 한다고 하네요. 획이 삐뚤어졌으니까 왼쪽으로 좀 틀어라. 동그라미가 찌그러졌으니까 좀 펴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원거리에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지가 아니고 나름 텃닦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산이라는 지형이 좀 굴곡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 방식이라면 당시 3개월 동안 천자봉 꼭대기에 있었던 공병들도 뭐 대단한 측량 기술을 동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쌓아놓은 돌에 대한 도색 작업은 페인트가 없어서 횟가루를 물에 타서 썼는데 그 흔한 솔 하나 없어서 구두 닦는 솔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1965년 초에 완공됐을 천자봉의 해병호는 80년대 제가 근무하던 시절 이후로는 포항 1사단에서 파견 나가 있던 QRF 중대의 대원들이 페인트를 들고 올라가서 도색 작업을 했고 주변의 수풀을 정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작업은 2020년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항 1사단에 근무하던 시절 남문을 나가서 벼감지 쪽으로 가다 보면 하정마을 뒷산에다가 무적해병 이렇게 네 글자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최근에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무적은 안 보이고 해병이라는 글자만 간신히 보이는데 이게 위성사진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벼감지 유격훈련이나 장기 쪽으로 훈련을 나가다 보면 진해의 해병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항에서는 그걸 보면서 무적해병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멋진 작품이었는데 어쨌든 사실이라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천 쪽에 사시는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니까 요즘은 그쪽으로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전차대대 뒤편 그러니까 사격장 건너편 산에 있었던 출전태세라는 표식은 이제 잡목에 가려져서 흔적도 알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출전태세 이후에는 전투사격 또 그 다음에는 무적해병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적해병대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없어졌다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시 복구하고 유지하려면 많은 작업원들이 동원돼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절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병 158기가 가장 많은 고생을 했다. 단순하게 돌멩이를 옮기는 작업에 고생이 가장 많았다. 이런 그동안의 정설은 사실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석 달씩이나 수경을 하면서 고생한 공병들도 있었고, 또 다른 기수들 또한 일부 공정에 참여해서 고생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무슨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전부 민간 건설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참여하고 시공을 합니다만, 과거 60년 전 진해 천자봉 정상 부근에 세운 해병훈이라는 세 글자는 해병 훈련병들의 손으로 일일이 옮겨서 쌓은 진정한 해병훈이 깃든 해병대의 상징물이므로 그 어떤 유명 예술가가 만든 조형물보다도 뜻깊은 작품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오늘은 진해 천자봉 그 정상부에 60년 가까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서 예비역 해병들의 해병혼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물 해병혼을 얘기해 봤습니다. 1964년 10월 오늘 그 작업에 동원됐던 병 158기 선배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해병혼이라는 세 글자가 환갑이 되는 내후년에는 천자봉 정상에서 그 해병혼의 주역 158기 선배님들이 건강하게 다시 해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